오늘은 아무래도 대기업 중장비가 좋겠어. 네, 안녕하세요. 카운티 캠핑카에서 서식하는 남자, 인생을 모험하는 유튜버 캡틴 또라입니다. 오랜만에 드디어 돌아온 일상 직업 이야기, 대기업 그리고 중장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제주살이 하다가 육지로 나와서 전남의 어느 항구 도시에 자리를 잡고 항만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일자리를 구해 운전만 했는데 한 달에 400만원? 이야기의 이 뒷부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나름 지방 중에서는 일자리가 많고 급여가 높은 편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똑같은 항만 일만 찾아봐도 부산은 280부터 시작하는데 이곳은 330부터 시작하는 데다 숙기간이라고 몇 달간 급여를 깎는 것도 없어서 저는 여기서 빨리 일을 시작해 돈 버는데 집중하자는 목표였거든요. 주간 3일, 야간 3일, 휴무 3일이라는 괜찮은 근무 조건에 높은 급여와 각종 휴무, 연차 혜택 등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직을 결심한 이후부터 먼저 늘어나 볼게요. 사실 좋은 점만 생각했으면 진짜 1년이고 2년이고 돈 벌 생각으로 버티려고 했는데 저도 그걸 포기하고 1년을 못 채웠을 만큼 어려운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지역은 남쪽 지방이라 추워봐야 거기서 거기인데 여름은 다릅니다. 더운 날은 진짜 오질나게 더워요. 1월부터 지내며 겨울인데도 적당히 따뜻하게 춥네 이랬는데 날 풀리고 여름이 다가오니 이게 지옥불이 됩니다. 부산, 울산 때는 안 그랬거든요. 바닷바람도 좀 불고 간절곶 이런 데는 뭐 맨날 캠핑카 끌고 가서 잘 정도로 선선한데 이 동네는 그런 선선하게 식혀주는 바람이 전혀 없어요. 저는 여름에 더운 걸 너무 힘들어해서 에어컨 나오는 중장비를 타고 일하는 그 환경이 좋아서 장비를 타는 거거든요. 네, 에어컨 안 나오는 차를 타고 일해야 했습니다. 항만 트레일러는 20대 30대 정도가 돌아다니고 그 중엔 노후된 장비도 비교적 쌩쌩한 장비도 있기는 하지만 1년 차도 안 된 신차민 저로서는 끝발에 밀려 대부분 에어컨 안 나오는 혹은 냉기가 굉장히 미약한 그런 장비를 탔어요. 사방이 썬팅 안 된 유리로 둘러싸인 운전석에 앉아 직사광선을 직방으로 받으며 아스팔트 열기, 엔진 열기, 창문 열면 매연 가득, 창문 닫으면 숨 못 쉬는 지옥탕. 그렇게 주간 3일, 야간 3일, 가끔 대근 하루 이틀, 이게 도저히 제정신으로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뜨거웠어요. 이게 겨울이면 껴입으면 되고 봄은 간절기라 괜찮은데 여름 되니까 정신줄 못 잡고 일하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도 생기고 경위서도 쓰고 사고 안 내려고 어거지로 휴식하고 이 뜨거운 장비에서 12시간을 안 쉬고 굴렀다간 몸도 망가지고 여차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진짜 살려고 휴게실 가서 에어컨 바람으로 몸 식히고 찬물에 세수하고 찬물 받아 마시고 갖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 새끼 일 대충 한다, 숨어 다닌다 등 뭐 안 좋게 보일 행동을 하니 안 좋게 소문이 났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오질나게 저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나름 합리화 변명이답시고 이래저래 핑계로 들리겠지만 이게 암만 낮에 자도 야간에 밤새 일하는데 사람이 졸릴 수도 있잖아요. 졸다가 사고 나느니 뭐 몰래 숨어서라도 5분 10분 쪽잠 자면서 어떻게든 잠 오면 잠 깨려고 도저히 잠 안 깨면은 타이머 맞춰서 숨어서 잠깐 눈 붙였다가 작업 합류할 때도 종종 있는 거고, 낮에 그 뜨거운 차 안에서 억지로 버티다가 뭐 열사병 걸리거나 정신 못 차리고 어디 받거나 사고 내는 것보다야 일단은 장비에서 내려 물도 좀 마시고 에어컨 바람도 좀 쐬고 식혀줘야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는 거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허나 그곳의 룰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가령 5명이 4대의 장비를 타고 일을 하는데 한 명씩 쉬면서 교대로 장비를 바꿔 타는 그 시스템에서 5명이 아닌 4명을 돌려 쉬는 시간을 없애는 대신 한 명분의 임금을 넷으로 나눠 5명이 일할 때보다 돈을 더 받는 일명 말뚝이라는 방식. 쉬는 시간이 없는 대신 그만큼 돈을 더 받는 걸로 암묵적인 합의 뭐 그런 비스무리한 게 존재하는 업장이었죠. 다른 기사들은 그 룰에 다 합의해 말뚝 타고 일하는데 저만 거기서 벗어나 허락되지 않는 휴식을 취한다면 누가 그걸 좋게 보겠어요. 똑같은 돈 받는데 당연히 싫어하지. 다 이해되고 납득이 갑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도 못하고 몰래 숨어서 쉬다 걸리기는 하고 무전도 못 알아듣고 반년이 되도록 일머리도 안 생기고 쟤 저러는데 왜 안 쫓아내냐는 말까지 조장 반장한테 할 정도면은 이쯤 되니 그 항만 현장은 나랑 안 맞는 곳이구나. 내 욕심으로 퇴직금 바라보고 1년 채우는 건 엄청난 민폐구나. 나는 조용히 내 할 일 내 운전만 신경 쓰고 싶은데 무전도 신경 쓰기 싫고 사람들 마주치는 것도 너무 싫은데 그 회사는 그 시스템에 동의하고 따를 사람들만 다녀야 되는 곳이지 나처럼 불만 있고 못 따라가고 혼자 이탈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하여 정말 아쉬운 몇 가지들을 포기하고 이직을 결정합니다. 퇴직금이라던가 연차 휴가 비공 붙여서 5박 이상 해외여행이라던가 포기한 건 안타깝지만 포기 안 했으면은 아마 여름 끝나기 전에 제대로 더위 먹고 대형 사고 하나쯤 낼 것 같은 느낌이어서 바로 워크넷 뒤지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일자리 알아보다가 몇 년 전에 굴삭기 오픈톡방에 올려둔 구인글 사진이 생각나 연락해보니까 굴삭기 기사는 이미 있고 로더 기사 구한다는 분이 있으시다길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하고 따로 면접도 봤어요. 항만이랑 다리아나 사이에 둔 바로 옆 거대 제철소의 중장비 기사. 제철소에서 하청으로 계약하고 들어온 차주 밑에 월급 기사인데 몇십 명 굴리는 나름 큰 회사에서 이게 3명으로 3교대 돌리는 이 개인 사업자 차주 밑에 월급 기사라니 이게 복지나 혜택 같은 거는 뭐 거의 내려놓고 일해야겠다 생각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근무 여건이랑 뭐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사실상 제가 중장비 자격증도 많고 이런저런 경력도 있기는 하나 로더란 장비는 자격증 따고 처음 일해보는 거잖아요. 뭐 레버감이야 금방이지만 초보 써준다는데 뭐 제가 가릴 처지도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해야 되나 이게 들을수록 뭔가 묘하게 이 현장은 굉장히 꿀통에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일단 3조 2교대 주간 2일 야간 2일 휴무 2일 이건 비슷하고 주간엔 호퍼 투입하고 제품 상차하고 원료 정리하는 게 주 업무. 야간엔 9시 전에 출하 끝내니 그 뒤로는 호퍼만 보면서 원료 정리. 호퍼는 보통 30분 단위로 채워주면 되고 덤프 상차할 때나 운전실에서 지시할 때 말고는 무전도 잘 안 씁니다. 근무일에 한 끼는 식사 제공하고 휴일에도 대식당에서 식권 구매해서 이용 가능. 등등 들으면 들을수록 와 여기는 좀 괜찮겠다. 이직할 거면은 빨리 여기로 바로 결정해서 옮겨가겠다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항만 트레일러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바로 옆 제철소의 로더 기사로 취직하죠. 비록 실제로는 하청의 차주 밑에 월급 기사지만 원청이 거대한 공업단지인 유명한 제철소라는 게 든든했습니다. 물론 비록 제약도 많고 불편하고 쓰잘데기 없는 규정도 많기는 하나 그 안에 들어와 보니 그래도 대기업은 대기업이구나 싶었는데요. 애초에 출입 규정부터도 빡세서 임시 출입 등록해놓고 4대 보험 가입하고 안전교육 받고 이것저것 해야 출입증이 나옵니다. 게다가 보안 앱이라는 것도 깔아가지고 테더링이랑 카메라 기능 제한까지 걸어놔야 출근해서 일하러 갈 수 있는 거죠. 저처럼 일하는 거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한테는 좀 아쉽네요. 이게 주요 산업 보안구역 비스무리한 걸로 지정돼가지고 마치 군대처럼 내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유출할 수 없어요. 그리하여 항만 트레일러에서 제철소 로더 기사로 이직해 처음 장비 배울 땐 늘 그렇듯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한 명 탑승하게 만든 운전석인데 옆에 쪼그려 앉아 보고 배우고 교대로 앉았다 섰다 하면서 일하는 거 익히고 장비 굴리고 허리 꺾이는 조작법에도 적응하고 좁은 곳 통과하는 거 올라가고 내려갈 때 신경 써야 될 것들 덤프에 상차할 때 바가지 각도 등등 새로 배우는 거 재밌긴 합니다. 딱 첫 주 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와 여기 미쳤다 개꿀이다. 주간에는 이것저것 여기저기 할 일이 많아 바쁘기는 한데 야간에는 뭐가 없어요. 그냥 놀다가 가끔 일하는 수준이랄까? 저녁 6시 반까지 출근해 7시부터 호퍼 투입하기 시작하면은 제품 출하하는 덤프 2대 3대 정도 돌리는데 3-40분 간격 맞춰서 상차해 주다가 밤 8시나 9시 되면 마무리하고 퇴근하시더거든요. 근무 시간이 다른 기사님들 퇴근하고 나면은 무전도 조용해지죠. 그때 저녁 도시락 나오는 거 간단하게 먹고 밤새 호퍼만 보는데 대체로 3-40분 간격으로 원료를 투입해주면 됩니다. 호퍼 2개 투입해서 가득 채우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꽉 채워서 밑으로 다 빠지는 데는 30분 이상 걸리니까 진짜 그냥 말 그대로 10분 일하고 30분 쉬고 놀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무전 오면은 혼합 원료 치워주고 원료동에 원료 덤핑하는 외부차 여러 대 다녀가면은 최대한 위로 곰빵 쳐서 쳐 올려주면은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졸다 쉬다 일하다가 5시 되면은 장비 청소하고 그리스 치고 6시 되면은 그냥 내 할 일 다 했으니 그냥 조용히 퇴근하면 돼요. 졸다가 타이밍 가끔 놓쳐가지고 가끔 혼나고 무전 나오는 거 말고는 일하면서 사람 얼굴 마주칠 일도 잘 없고 대화할 일도 없고 내 일만 알아서 해놓으면 폰을 보든 잠을 자든 딴짓을 하든 일절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근무인 거죠. 너무 자유로운지 근무 시간에 무전기로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는 특이한 덤프 기사님도 있을 정도였는데, 아무튼 뭐 너무 마음 편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다는 거는 내가 딴짓을 하든 어느 누가 나를 싫어하든 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야간 일을 함에도 컨디션 조절하면서 운동하고 배달 부업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도 만족스럽고 본업 월급 더하기 배달 부업으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돈 모으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몸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항만 일할 때보다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난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누구나 그렇듯 저도 열심히 살아가고 돈을 벌고 그러는데 스트레스와 인내 사이에 그 어떤 경계점을 찾아냈달까? 그 일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버티지만 참지 못하는 한계점, 사람 관계에서 단체 생활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선, 이 항만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고치기 어려운 부분일 때 내 생각과 반응,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빠져나가 드릴게요 하고 퇴사한다든지, 지금은 일하면서 사람들이랑 마주칠 일 자체가 거의 없어 누가 나를 싫어하든 어쩌든 내 할 일만 하고 퇴근하면 땡. 웬만해선 잘 변하지 않는 나라는 사람의 성향이 이렇구나, 이런 성향으로 차주했다가는 다 말아먹고 망할 성격이구나, 어디 가서든 누구한테든 내 할 말 눈치 안 보고 다 하는 그런 타입.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업이든 뭐 버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는 사람도 있듯 나는 투자도 사업도 차주도 손대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거, 뭐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손해는 아니다, 안 아니면 못하다, 뭐 이런 결론. 지금 일하는 현장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이죠. 강의실 같이 생긴 안전교육장을 식당으로 쓰는데 복도 안쪽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단 말이죠. 제가 밥을 천천히 먹는 편인데 다른 직원들은 먼저 먹고 바로 복도에서 창문 열고 담배를 펴대는 겁니다. 밥 먹는데 담배 냄새 들어오면 누구나 개빡칩니다. 저 역시 진심으로 개빡쳐서 쌍욕하기 직전 감정 상태로 나가 여기에서 담배 피면 밥 먹는 사람한테 민폐 아니냐고, 그쪽이 밥 먹는데 너가 옆에서 똥 싸면 기분 좋겠냐고 정말 화내면서 말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 흡연자들 중에 새로운 공장장님이 계셨더라고요. 암만 얼굴 볼 일 없다 해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못 알아봤다고는 하더라도 이 대가리급한테 담배 핀다고 개지랄한 하청의 신입 월급 기사라니. 신기하게도 그래도 잘리진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뭐 직원들이 나와서 담배 피기 전에 식당에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그런 달라진 행동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뭔가 묘하게 어색하고 신기하고 의아했지만 이게 사내 흡연 문화를 바꾸는데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할게요. 아니 근데 시설소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라고 하는데 여차저차 이래저래 쌓인 이야기들 풀다 보니 좀 장황하고 뭐가 말이 많네요. 여튼저튼 저는 지금 근무하는 장비와 현장의 장단점 몇 가지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암만 편하고 간단한 업무라도 단점은 있기 마련인데요. 이 개인 사업자인 차주 밑에서 24시간 돌아가는 장비인지라 이게 차주랑 기사랑 이렇게 3명이서 빈틈없이 근무를 하는데 코퍼 설비도 24시간 풀가동이기에 야리끼리도 거의 없고 출근부터 퇴근까지는 거의 항상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해진 휴무 이외에는 달리 휴일이나 휴가 같은 게 아예 없고 고용 형태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라서 연차도 해당이 안 된다든지 출퇴근하는 길이 좀 열악합니다. 멀고 좁고 복잡한 편인데 제철소 자체가 지역 하나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산업단지고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같은 길로 출퇴근하기에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무거운 화물을 싣고 다니는 코일이나 강판이나 원료, 스크랩, 폐기물 등등 화물차가 많고 특히나 신호도 엄청 길고 많아 차 막히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철소에서 취급하는 원료나 제품은 특히나 더 유의한 편입니다. 해목재 분진도 겪어봤고 아연 재련소 원료 분진도 겪어봤는데 제철소 분진은 이 장비에 달라붙어서 차체를 부식시켜버립니다. 그런 게 호흡기에 들어오면은 건강하기는 어렵겠죠. 운전석 안에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지긴 하지만
완전 방진 구역은 아니고 이 방진복 마스크 뒤집어 쓰고 나가서 에어 불고 청소할 때마다 와, 여기서 오래 일하면 수명이 짧아지겠다는 느낌은 강하게 드는 편이죠. 이 제주도에서 맑고 깨끗한 바다 보면서 요트 일할 때랑은 좀 대조적이긴 해요. 이 대기업이라면 대기업답다 할까 그 귀찮은 절차가 좀 많아요. 안전교육 물론 중요한 거 알긴 아는데 맨날 똑같은 내용, 이게 출입전 교육, 6개월마다 갱신 교육, 작업장 자체 안전 교육 등등 이게 중요하니까 강조한다는 느낌보다는 서류상 절차상 하는 느낌이라 이게 실질적으로 유용한지는 모르겠는데 하라니까 해야 되는 뭐 그런, 이게 군대도 아닌데 개인 폰에 보안을까지 깔아가면서 통제당해야 되고 출퇴근도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출입증 찍고 게이트 통과해서 대기실에 지문 출근 찍다가 지금은 출퇴근 앱까지 설치해서 관리하고 어플 오류나면은 출근했네 안 했네 뭐 기록이 어쩌고 일당이 어쩌고 뭐 그러고 나서 단톡방에 출근 보고까지 해야 일한 걸로 쳐줍니다. 이 불편하고 번거롭고 굉장히 귀찮은 거를 좀 감내해야 되는 편이에요. 막상 저거 말고는 단점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만큼 장점이 더 많긴 하죠. 예, 탈의실이랑 신발장이랑 락커에 유니폼도 있고요. 온수 잘 나오는 샤워장에 수건도 제공합니다. 세탁기에 건조기랑 세제까지 다 구비되어 있어서 집에서 나온 빨래 챙겨와 빨래를 야간 근무 때 세탁 건조 야무지게 돌려주면은 코인 세탁소 안 가도 아낄 수 있는 게 편하고요. 이 대기실에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장비도 시원하게 따뜻하게 온도 유지 잘 됩니다. 이게 진짜 크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외부 기상에 신경 쓰지 않고 하루 종일 장비만 타면서 여름에 시원하게 졸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졸고 12시간의 근무가 아늑하고 쾌적하고 편안합니다. 장비에서 내릴 일이 잘 없어가지고 그냥 의자재 끼고 등 기대고 자요. 제가 워낙에 해군 시절부터 이 다양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막 숙면을 취하고 살아왔어가지고 3m 파도치는 함수 침실이라던가 뭐 집채만한 디젤 엔진 옆에서 기관당직 서면서도 뭐 잘 자고 기관실 바닥 배관 사이에 낑겨서도 잘 수 있던 놈이니 뭐 중장비 운전석에서 얼마나 쾌적하고 아늑하게 잘 수 있었게요. 밥은 뭐 현장의 도시락 업체에서 식사 배달 오는 거 먹는데 나름 고기도 자주 나오고 적당히 평타는 칩니다. 네, 먹을만해요. 일할 때는 도시락 업체 거 먹고 휴무나 그 외 시간에는 대식당에서 식권 사다가 먹는데 점심 5,000원, 아침 저녁 3,500원. 이야, 뭘 먹어도 이보다 저렴한 가격 찾기 힘든데 메뉴도 잘 나와요. 뭐 등갈비 짬뽕밥, 낙지 덮밥, 김치찌개, 경양식 돈가스 등등. 밖에서 사 먹으면 이게 최소 10,000원 이상 드는 퀄리티 식사를 5,000원, 3,000원 내고 마음 편하게 언제든 먹으러 갈 수 있는 게 엄청났습니다. 회사를 다니기만 하면은 먹는 거, 씻는 거, 빨래 등등 생활 전반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설비가 갖춰진 곳을 다니는 게 만족스러운 거죠. 아마 급여나 자격 조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세전 3 초반으로 시작하고요. 거기에 차주 재량으로 주거 지원 20을 얹어주고 대신 투수분 6개월 뒤 본 급여로 바꾸고 땜빵이나 대건으로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22 추가. 로더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랑 건설기계 로더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급여가 많다 적다를 따지기보다는 작업이 얼마나 수월한가, 장비기사가 장비에서 내려 잡일하는 경우가 있는가, 일하면서 나한테 터치할 사람이 있는가를 보는 편이고요. 애초에 몇 억짜리 중장비를 초짜 태워서 일시키면서 이 앞자리 3 이상을 맞춰주는 차주 찾는 게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정말 좋은 차주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안 같은 걸로 이번 영상 마무리 해볼 건데, 네, 목표는 유라시아입니다. 그건 변한 적 없어요. 항상 꿈이었고 이번에는 진짜 진득하게 꾸준히 돈 모아서 떠날 겁니다. 시간도 나이도 더 이상 미루고 지체할 수 없어요. 93년식 33랩, 나이 먹을수록 할 수 있는 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몸관리, 체력관리, 체지방과 근육량 관리도 하고 중장비 본업 이외에는 배달 부업으로 여유분의 생활비를 더 벌어놓고 일단 지금 눈앞의 목표는 캠핑카 유라시아 횡단 여행 자금 마련, 그리고 유럽 어딘가에 살고 싶은 나라에서 1년살이, 그러고도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워킹홀리데이 준비, 최종적으로는 노동비자든 영주권이든 살고 싶은 나라를 찾아 한국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라고 해둘게요. 그저 묵묵히 꾸준히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모험하는 유튜버 캡틴 또라이의 대기업 중장비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배달 부업으로 1,500만원? 배달의 현실은?
캠핑카 라이프 4년차 과연 낭만인가? 로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죠.